1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실린더 헤드를 탈착 및 떼고 붙이고 점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헤드볼트를 풀 때는요,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각선 바깥쪽에서, 그죠? 바깥쪽에서, 중앙. 맞네요. 풀 때는, 바깥에서 중앙, 조일 때는 안쪽에서 바깥쪽.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풀 때는 요거, 잘 풀어야 된다. 맞고요. 볼트 해제 후 헤드가 잘 떨어지지 않을 때는 아까 얘기했죠. 연질의 해머, 플라스틱 고무망치 이런 거 써도 되고요. 혹은 뭐 이게 여의치가 않아 잘 떨어지지 않아. 그럼 어떻게? 압축 압력을 불어 넣어서 우리 압축 압력을 불어 넣는 거는 거기 딱 좋잖아요. 우리 압축 압력 게이지 설치했던 데 있잖아요. 점화 플러그 빼내고 거기다가 압력을 넣어 떼내면 될 것이고,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예열 플러그가 들어가 있는 자리가 있을 거니까 거기 넣어서 압축 압력 넣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압축 압력 넣어서 떼내든지 아니면 자체 중량, 보이스트 써가지고 무거운 하중 블럭이 무거우니까 그거에 뚝 떨어질 수 있다는 개념인 겁니다. 그 개념이고요. 자, 헤드의 균열 점검하기 위해서 눈으로 볼 수 있고요. 두들겨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염색을 탐상시켜서 크랙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제일 많이 쓰죠. 우리 엑스레이라고 했던 거, 자기선 이런 거 써가지고 제일 많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내부의 균열 이런 거 찾아내기도 훨씬 더 좋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볼트를 풀 때는 반드시 토크렌치를 써야 하며, 아까 얘기했잖아요. 풀 때가 아니라 조일 때잖아. 조일 때는 반드시 토크렌치를 써야 되고, 풀 때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풀 때는 강하게 힘을 줘가 풀어야 되는 상황이니, 푸는 쪽으로는 힘을 많이 줘도 상관없는데, 잠글 때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풀 때가 아니라 잠글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일단, 변형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뭘 쓴다? 고등자와 필러 게이지로 점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등자는 이렇게 평평한 자 있잖아요. 평평하게 있는 자를 어떻게 필러 게이지, 얇은 판 같은 거, 제가 뒤에 그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얇은 판 두께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평평한 면에서 고등자가 딱 됐을 때는 여기 들어갈 공간이 없다라는 거죠. 변형이 안 됐을 때. 근데 만약 일부 변형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어떻게 벌어진 사이로 뭐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필러 게이지가 들어가가지고 헤드에 변형이 생겼구나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것, 이 부분이죠. 풀 때가 아니라 조일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습식 라이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냉각 효과가 커가지고 열에 의한 실린더 변형이 작아요. 냉각수와 직접 쫓아가잖아요. 습식 라이너가요. 그렇기 때문에 얘 맞는 얘기입니다. 자, 실링, 오링, 실링, 오링 같은 것이 어떻게 아래쪽에서, 받치고 있죠. 냉각수가 라이너하고 직접 쫓아가기 때문에 냉각수가 아래쪽으로 새지 않게끔 아래쪽에 실링을 끼워줘야 된댔어요. 근데 그 실링이 파손되거나 변형이 되면 어떻게 크랭크 케이스로 그대로 냉각수가 흘러 들어가겠죠. 구조 좀 보고 얘기할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내용, 잠시 봅시다. 자, 보시면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여기에 이제 라이너가 들어가잖아요. 이 라이너가 들어가가지고 조금 멈춰볼까요? 자, 이 상태에 라이너가 들어가요. 습식이니까 이 라이너가 어떻게 냉각수와 직접 접촉을 하겠죠? 직접 접촉을 해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한다? 이 냉각수가 밑으로 새면 안 되니까 여기 이제 실링을 집어넣는 거예요, 실링. 근데 이 실링이 어떻게 된다? 고무기 때문에 오랜 기간 사용하다 보면 열 가해졌다가 식어졌다, 가해졌다, 식어졌다 하면 딱딱해지면서 어떻게 크랙이 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얘가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된다? 이 냉각수가 흘러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흘러내리면 어디로 바로 들어간다? 크랭크실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크랭크실에 뭐와 만난다? 엔진 오일과 바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엔진 오일 만난 거 우리 어떻게 하는데? 냉각수를 엔진 오일을 딱 점검했을 때 어떻게 된다? 엔진 오일의 색깔이 무슨 색을 띈다? 우유색을 띠게 된다. 요런 이야기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엔진 오일에서는 냉각수 섞였을 때 엔진 오일 색깔을 우유색으로 판단할 수 있고, 냉각 장치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오일이 이제 섞이겠죠. 요 라인을 통해서 이제 오일도 올라갈 거니까 위쪽으로. 그래서 냉각수에 기름이 섞인 건 어떻게 한다? 우리 라지에이터 방열기 식었을 때, 라지에이터 캡을 열었을 때 기름이 둥둥둥 떠 있을 수 있다는 개념인 거죠. 그럼 그도 그럴 것이 어떻게 된다? 기름이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제일 위쪽인 라제이터 입구 쪽에 와가지고 기름이 떠 있을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섞였을 때 뒤에 뭐 판단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이후에 어떻게 됐든 일단 습식 라이너에서 실링이 파손되게 되면은 냉각수가 어디로? 크랭크실로 새게 된다. 그런 개념이 이제 메인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요. 습식 라이너 아까 얘기했지만 실링이 파손되면 크랭크에서 냉각수가 들어간다. 이것도 맞는 내용인 거죠. 자, 다음에 습식 라이너를 끼울 때는 어떻게 라이너 바깥 둘레에 뭐 비눗물만 발라가지고 살살살 돌리면 쉽게 끼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건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약간 억지 끼워 맞춤 해야 되기 때문에 실린더 어떻게 보시면 알겠지만 내각수와 직접 닿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 3톤의 강한 유압의 힘으로 꼭 눌러야 되죠. 그러다 보면 안쪽 내부에 일부 변형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리는 내벽에. 그래서 건식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강하게 눌러가지고는 어떻게 한다? 안에 보링이라든지 호닝, 면작업을 다시 어떻게 한다? 다듬어 줘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습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중 크게 주지 않은 상태에서 조립하기 때문에 안에 변형이 생길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습식은 그냥 사용하면 되지만 어떻게 건식 같은 경우 어떻게 한다? 강하게 2, 3톤으로 유압 프레스로 쭉 끼워놓고 나서 변형 생긴 부분을 보완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링이라든지 호닝 작업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 게 뭐다? 습식이 아니라 뭐다? 이거는 건식 라이너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이거 하나 좀 정리해서 추가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링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칼날 같은 걸 넣어가지고 실린더 내경 그 안쪽 구멍의 직경을 넓히는 칼날로 고속으로 회전시키면서 넓히는 작업을 보링이라고 하고요. 칼날로 어떻게 되는데 이 면을 아무리 고속으로 돌린다서 치더라도 좀 디테일한 현미경을 보면 이렇게 거칠어질 거예요, 면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다? 밋밋한 면으로 면을 다듬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뭐다? 호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링과 호닝에 대한 개념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뒤에 또 얘기 나올 거니까 이 개념도 같이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자, 엔진이에요, 엔진. 엔진을 분해하는데 그 분해하는 순서를 알고 있느냐라는 개념인 겁니다. 이건 거의 뭐 실무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분해 조립의 가장 기본은 뭐야?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전기장치부터 항상 먼저 탈거를 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우리 커넥터 있잖아요. 뭐 암컷, 수컷 커넥터 연결하기 만약에 센서가 고장났어? 센서가 고장이 났으면 커넥터만 뽑아가지고 만약에 센서만 교환하면 되는데 커넥터가 없으면 배선을 잘라서 다시 부실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커넥터를 많이 두게 되는데 단순하게 이런 커넥터를 뽑을 때도 항상 어떻게 된다? 전기장치, 전원, 그렇게 배터리 마이너스는 반드시 탈거를 하고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항상 모든 작업을 하기 전에는 항상 뭐부터 해야 된다? 전기장치부터 먼저 탈거를 해줘야 된다라는 요 내용만 알고 있어도 뭐야? 일단 답은 골라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뒤에 내용 모른다 손 치더라도.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전기장치부터 먼저 탈거를 한다. 그러면 엔진을 분해 조립할 때 엔진에 해당되는 전기장치 뭐 있느냐는 거죠. 엔진에 해당되는 전기장치 우리 뭐 압축 압력 테스트 할 때도 얘기했겠지만 뭐 점화 플러그 이런 거 있죠. 고압 케이블 이런 것들 다 분리를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점화장치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제 뭐 발전기도 있잖아요. 엔진에 붙어 있는 뭐 펜벨트 쪽으로 연결되는 발전기도 떼내야 될 것이고 뭐야 기동 전동기 이런 것들도 다 떼어내야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전기장치부터 탈거를 해준다. 자, 전기장치 탈거가 끝나면 그 다음 뭘 해준다? 연료 및 냉각장치. 연료가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런 장치부터 어떻게 한다? 먼저 좀 신경 써서 엔진에서 떼어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뭐 연료장치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인젝터 위쪽에 붙어 있는 연료 분배 파이프 있잖아요. 연료 분배 파이프에 연료를 뭐 공급하는 장치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연료 분배 파이프라든지 그런 것들 처리해서 빼내시면 되고 그리고 실린더 블럭에 뭐가 있다? 그 실린더 헤드 쪽이죠. 헤드 쪽에 내각수가 나오는 부분에 물 재킷부 나오는 부분에 수온 조절기가 있잖아요. 수온 조절기 하우징 캡이 있고 그런 부분도 다 분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요게 끝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오일 같은 거 빼주자고요. 오일. 그래서 자동차 이제 아래쪽에 크랭크 케이스실에 엔진 오일이 있을 거니까 엔진 오일을 빼내기 위해서 드레인 플러그를 빼서 어떻게 한다? 엔진 오일 다 빼내겠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거 빼는 김에 뭐 필터, 오일 필터하고 그다음에 게이지, 레벨 게이지 이런 것들도 다 분리를 해서 오일이 좀 빠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다른 작업을 하면 된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 전기장치 탈거할 때 뭐 벨트 이런 거 다 벗겨냈을 거니까 그 안쪽에 있는 이제 뭘 벗겨낸다? 타이밍 벨트를 탈거를 할 겁니다. 왜? 여기에 가솔린의 SOHC의 타이밍 벨트 형식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타이밍 벨트 떼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타이밍 벨트의 위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위쪽에 캠축 스프라켓과 아래쪽에 크랭크 축 스프라켓을 연결하는 것이 뭐다? 타이밍 벨트인 거거든요. 그래서 타이밍 벨트를 떼내면은 위쪽에 있는 캠축 스프라켓 기어가 이제 자유롭게 떼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안쪽에 우리 뭐 캠축 스프라켓 안쪽에 캠축이 있을 것이고 캠축을 움직이는데 중요한 건 뭐야? SOHC죠. SOHC는 캠축이 몇 개? 하나지요. 캠축 하나로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를 밀려면 어떻게 한다? 반드시 로크암 장치가 있어야 된다. 시소같이 캠이 가운데서 돌아서 시소를 밀어야지 밸브가 열리고 닫힌다 했잖아요. 그래서 타이밍 벨트를 제거하고 나서 어떻게 위쪽에 로크암 커버입니다. 엔진 헤드 커버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요거 빼내고 위쪽에 있는 로크암 장치 먼저 풀어내고 캠축, 캠축 스프라켓 요 위에 있는 것도 다 해제를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요 다음번에요. 그래서 이제 로크암 어셈블리 및 캠축 같은 거 다 떼낼 수 있다는 개념인 겁니다. 자, 요거 떼내면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실린더 헤드를 분해할 때 풀어내는 헤드볼트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헤드볼트 10개를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10개를 풀어낼 때 어떻게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풀어낸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린더 헤드도 떼낸다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실린더 헤드까지 떼내게 되면 잘 안 떨어질 거예요. 잘 안 떨어지면 뭐 아까 얘기했지만 뭐 압축 압력을 이용한다, 뭐 자중을 이용한다. 그래서 겨우겨우 떼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블록 위쪽에 있는 녀석들은 다 떼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항상 이제 분해 조립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공구, 이제 지그라고 해서 그 블럭을 잡고 있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블럭을 잡고 있는 장치 옆에 손잡이를 돌리게 되면 이 블럭 자체가 이렇게 뒤집어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180도 회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헤드를 떼내고 어떻게 하느냐. 옆에 손잡이를 돌려가지고 블럭 자체를 뒤집어요. 뒤집어서 이제 보이는 거. 뭐부터? 여기 있는 이제 오일팬 있잖아요. 아까는 오일팬이 제일 밑에 있었지만, 블럭을 뒤집게 되면 제일 위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오일팬 떼내고, 그 다음에 이제 크랭크 축 앞쪽에 스프라켓이 있는데 그 스프라켓 안쪽에는 커버가 있어요. 그걸 이제 프론트 커버, 프론트 케이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프론트 케이스를 떼내는 겁니다. 뒤집어가지고요. 그래서 그거 떼내게 되면은 이제, 영상을 좀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자, 뒤집어서 하는 부분에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블럭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여기, 지금, 이 블럭인데 이 위쪽이잖아요. 그래서 피스톤을 빼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뒤쪽을 뒤집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뒤집은 상태에서 뒤에 고정하고 있는 장치를 다 풀어내야지만 어떻게 한다? 피스톤이 빠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서 그 공구를 써가지고 손잡이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이 뒤집고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오일팬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오일팬 떼내고 여기 있는 앞쪽에 프론트 케이스 떼내고 실제 이제 여기에 있는 볼트들이죠. 이 볼트를 풀어내서 여기 크랭크 축에 잡고 있는 이제 베어링 캡이겠죠. 커넥팅 로드 대단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핀이죠. 핀. 커넥팅 로드 그 핀이죠. 핀 있는 부분에 하우징 캡 볼트 2개 풀어내면 어떻게 된다? 피스톤이 빠집니다. 근데 실제 사용하는 엔진의 피스톤은 그냥 빠지지가 않아요. 왜? 리지라는 턱이 있거든요. 리지 아십니까? 리지. 그래서 이 리지라는 턱을 어떻게 제거를 해야지만 피스톤이 빠질 수 있다는 개념인 거예요. 리지가 뭔데? 피스톤이 상사점에 올라오면요. 여기 보이겠네요. 딱 멈추면 되겠네요. 자, 옆으로 보여주는 부분 나오면요. 봅시다. 자, 여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눌러가지고 확인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1번 랜드고 여기에 링이죠. 1번 랜드하고 링, 2번 랜드 사이에 링이 올라와 있는데 피스톤이 상사점에 올라오더라도 요 공간, 요 니은자 공간만큼 어떻게 된다? 남아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모가 일어나도 어떻게 1번 링 있는 부분까지 마모가 있으니까 이게 실린더 내벽에서 어떻게 된다? 이 링 있는 부분만 깎여 나가고 어떻게 요 부분 남는다라는 거죠. 요 1번 랜드 홈만큼. 그래서
오랜 기간 쓰게 되면 링에 의해서 요렇게 위에 마모되고 요런 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피스톤이 나중에 쓰다가 요걸 빼내려고 할 때 어떻게 링은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피스톤이 빠지려면 제대로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지고 이런 턱, 즉 리지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리지 않게끔 리지를 제거하는 리지 리머 가지고 얘를 턱을 제거하고 피스톤을 빼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스톤을 다 빼내고 나면 이제 크랭크 축이 덩그러니 남겠죠. 그때 이제 크랭크 축, 플라이휠 요거 제거하시면 된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분해 순서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피스톤이 안 빠질 때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인 큰 개념을 잡아드렸으니 요거 잘 이해를 하시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피스톤 커넥팅 로드 어셈블리 그거 먼저 분해하고 맨 마지막에 분해하는 것이 뭐다? 크랭크 축까지 이렇게 분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자동차 공학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내용이 일부 좀 빠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비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한번 이번 기회에 챙겨드리면서 이런 부분까지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한 거니까. 방금 앞에 것도 제가 만든 문제예요. 만든 문제고 일부 과거에 기능사 산업기사 문제 학습을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못 봤던 문제들이 조금씩 있을 거니까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좀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실린더 벽의 마멸, 아까 얘기했지만 마모가 되는 양을 점검할 수 있는